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달러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8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댓글이 유독 따뜻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아침 새벽에 동반자 3프로TV 월모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보니까 여기 방금 지나가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인사를 막 반갑게 해주시는데 댓글로 감사하다는 또 인사, 우리 한아름님.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예, 하나도 춥지 않고요. 네, 여러분은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월가의 소식 확인해 봐야겠죠. 미국 주식의 위치다. 이항영 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위원님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미주미 티셔츠. 근데 바람은 어저께부터 약간 덜 불어요. 약간 덜 불습니다. 그래서 그 날씨는 오늘 제가 일어나서 나올 때 온도 바깥에 재니까 3도였거든요. 3도. 3도요? 네, 3도인데. 겨울이에요. 네, 근데 뭐 그저께가 오히려 제일 추웠던 것 같습니다. 바람 많이 불었던 예. 날이에요. 예. 시장에는 어떻게 상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까? 아유, 그건 아니죠. 이틀 올렸다고 뭐 좋아하면 솔직히 애죠. 그냥 뭡니까? 예, 저는 애예요. 애 할래요. 그냥 응애 할래요. 아직 젖살 남아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이 40살이 예. 가까우는데. 네. 자, 시장 오늘 보니까 어쨌든 네. 2거래 연속. 또 그렇죠.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급등 급락 반복하다가 네. 오늘 좀 올랐는데요. 오늘 보면 오늘도 한 2시 넘어서 새벽 2시, 3시 넘어서 잠깐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헤쳐나갔습니다. 네. 어찌되었건요. 마이너스까지는 안 왔고요. 오늘 결국 굳이 따지자면 금리와 달러의 상승세에 주춤하면서 3대 지수가 이틀째 반등했다는 것이 크게 타이틀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보다 한번 더 많은 관심은 넷플릭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오늘 시간 내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이 그 넷플릭스도 있고 아마 어도비랑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잠시 후에 제가 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숫자는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튼 주가는 오늘 반등했습니다. 1% 내외 언제 올라갔고요. 한때 이게 2시, 3시 우리나라 시간하고 약간 조금 밀릴 뻔했는데 그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년물 금리 그리고 2년물 금리 달러 모두 혼조세에서 약보합 정도. 그래서 이것이 절대 앞서 안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했지만 이게 금리가 꺾일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매일 그런 수치를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매일 보여드릴 시간적 제한이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도 오늘 뭐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 뭐 버스 타고 나가시는 분도 이 방송 보시면서도 잠깐이라도 CME 페드워치 2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페드워치 2를 쳐보시면 다들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우리나라 금리 몰라도 미국도 아시잖아요. 요번에요. 11월에 지금 75bp, 12월에 50bp는 다 굳어져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시고 막 여대원 앵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지난 주말 이번 주초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11월 2일, 3일에 있을 거는 75bp가 98%고요. 12월까지 쳐보시면 12월도 75bp가 65%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연말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1.5%포인트, 150bp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50bp가 올라가면 앞서 안녕도 얘기했지만 밀려서라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중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차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소강 상태 갖고 흥분할 일이 있다 없다? 흥분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저는. 예. 그래서 미국 달러도 오늘 혼조세 보이는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라서 뭐 보합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바로 가겠습니다. 넷플릭스는요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14%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중시 안 하는 거가 선물 시장은 중시 안 하는데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넷플릭스가 시간의 주가 급등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당이 물론 주당이 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2배가 50% 늘어날 때 완전 슈퍼 실적이지만 이거 별로 의미가 없겠고요. 이겁니다. 지금 가이던스가 100만 명이죠. 여기 보시면 2분기 연속으로 검사했다가 이게 이번에 증가세로 바뀌었는데 100만 명이 늘어날 거로 생각했는데 24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컸고요. 주당이 매출로 늘어났고 더 깜짝 놀랄 거는 영업 마진이 16%를 예상했었는데 19%입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런 스트리밍 회사에서 그 마진이 올라가는 건 아주 단순하죠. 영화 제작비가 더 늘어나지 않았는데 물론 가입자도 있겠으나 가입자는 평안화되는 거 큰 의미 없겠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본 거죠. 그렇죠.
뭔가를 더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사람들이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가입자가 유지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림 자체가요. 여하튼 영업 마진이 더 늦게 나왔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4분기가 오늘 주가 레벨업의 가장 히트라고 보고 있는데 4분기 가이던스 450만 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내년부터는 지금 이제 회계가 바뀌어 내년부터는 가이던스를 제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가입자 수에 관련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다 오해를 받고 뭐 이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2년 전부터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 넘버를 보라고 합니다. 실적. 실적과 순현금을 이런 걸 보라고 얘기하고. 근데 다들 넘버를 그래서 아예 이제 가이던스는 제공 안 하고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할 때는 하겠다는데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거든요. 450만 명이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컸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매출 한 1월 4분기까지 나오고요. 영업 마진은 뭐 추가적으로 해가 뭐 했는지 4% 늘어난다고 했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가 여러분들 이거는 넷플릭스 IR이라고 치면 오늘 발표된 원문이 있습니다. 제가 원문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가지가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 거랑 다 연결되는데 여기도 역시 달러 인덱스를 얘기했습니다. 달러가 지금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해외 매출이 많은데 당연히요.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지금 달러의 강세에 따라서 자기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 차트는 누가 제공하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넷플릭스 IR 레포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문에요. 그리고 역시 야후 통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야후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년에는 좀 달러가 좀 약해질 거다. 고점에서 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만 올해까지는 달러의 강세에 따른 매출이나 이익의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부터 하고 오늘 전체적인 넷플릭스의 그런 PDF로 보시면 6페이지 정도짜리인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오늘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화두는 저는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 넷플릭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거기에 구글 트렌드를 썼어요. 오늘 야후 파이낸스를 쓰고 구글 트렌드 썼는데 혹시 미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요단 앵커는? 저는 예전엔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딱히 이렇게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미드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해하실 것 같은데 미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공허할 수 있겠는데요. 구글 트렌드 상에 지금은 금년 4월부터의 추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올해 그 스트리밍 업계에 최고의 관심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 그렇죠? 왕자의 게임은 다들 아시죠? 왕자의 게임에 프로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게 하우스 오브 드래곤스입니다. 지금까지 7편인가 뭐 나왔을 겁니다. 지금 그 시즌이요. 그래서 그 이번 첫 번째 시즌인데요. 그게 이제 HBO 맥스에 통해서 나와서 그래서 HBO 맥스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구글 트렌드에서 그 하우스 오브 드래곤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이요. 미국 뭐 한국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 와본가 위브 뭐 거기 있죠. 거기서 이제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스트리밍 업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도 그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정식적으로.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려면 어둠의 경로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다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 하우스 오브 드래곤 이렇게 최고점이었고 이제 계속 뭐 좋죠. 인기 있죠.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에피소드 나올 때 올라갑니다. 그 이제 9편까지 나왔대요. 이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반지의 장인입니다. 해리님이 벌써 다 아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아마존에서 나옵니다. 아마존 프리미엄에 나옵니다. 저도 이것도 뭐 거의 뭐 계속 보고 있죠. 저도요. 근데 저는 반지의 장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봅니다. 전 그냥 그런 거. 근데 약간 뭐 저랑은 취향이 안 맞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말씀하셨던 데 기대만큼은 안 했지만 상당히 인기를 이끌고 그것 때문에도 아마존 프라임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뭐 아마존 프라임 자체도 있잖아요. 이게 구글 트렌드 올랐다 이렇게 내려오고 역시 하우스 오브 드래곤만큼의 그 임팩트는 없었죠. 또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딱 이게 여돈 앵커님의 취향은 아닙니다. 이게 워낙 제목은 몬스터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프리 다머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전 다 봤거든요. 이게 이제 아침부터 새벽 방송부터 그렇지만 이제 실존 인물의 그냥 나쁜 놈들 있잖아요. 연쇄모 그 시리즈입니다. 네, 그거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의 구글 트렌드 보십시오. 9월달에 나왔거든요. 이 트렌드 보십시오. 이게. 왜 저렇게 많이 본 거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사람들 전 다 봤는데 저는 그냥 이틀 만에 다 봤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보지만 이게 보면서 넷플릭스에서 얘기가 전체적인 거 이거 얘기하고
기묘한 이야기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들 나오면 첫날부터 다 보고 저도 하루 만에 다 봤거든요. 기묘한 이야기들도 이번에 시즌 4 마지막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엄청났고 그래서 서너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콘텐츠에서 세상을 압도하겠다면 아주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넷플릭스의 자신감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사실 이제 굉장히 암울한 그동안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4분기에 대한 뭔가 기대감도 네. 만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발표해서 네. 지금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또 어떻게 될지가 기대돼요.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또 하나 오늘 얘기한 거가 자기네들의 수치를 얘기 안 했어요. 올가에서는 3천만 명, 4천만 명 얘기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억 2,3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2억 3천만 명 언저리거든요. 전 세계에서 월가의 내용은 내년까지 해서 한 3천만 명 정도가 더 이번에 광고 기반 서비스인데고 이번에 11월 2일부터 12개 국가, 미국 비롯해서 12개 국가에서 하는데 자기네 표현으로 보면 숫자는 얘기 안 했지만 자신감 여기도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 실적이 순증이 감소하고 실적이 떨어졌던 걸 가장 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부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걸 공유하는 거. 그 암호 아이디 공유하는 거에서 뭐 나눠 갖자 이렇게 하는 거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뭐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한다고 오늘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코드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쉐어링하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이제 여러 가지 넷플릭스에 대한 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상향 얘기가 좀 나오겠죠? 투자 의견을 바꾸는 곳은 아마 한두 군 나올지 모르겠지만 목표 주가는 줄 상향이라고 보셔야 되죠. 목표 주가는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이 주식이 다른 큰 거 중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검색하건 간에 상반기에 많이 떨어졌고 3분기에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들 이번 대표적으로 뽑힐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도 검색해보면 그렇게 걸립니다. 어떤 형태로 검색하시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아까 달러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따로 화면은 준비 안 했지만 오늘 시간에서 실적 발표한 게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어도비인데요. 어도비는 이번에도 눈높이를 못 맞췄어요. 근데 시간에서 주가 좀 오를 겁니다. 네, 이게 어도비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 재무목표 발표했다는데 이게 좀 좋은가 봐요? 예, 가이던스는 그냥 유지했는데 오늘 핵심은 아까 보여드렸던 달러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고점이 내년에 줄어들 거다. 달러 인덱스, 달러가 약해질 거라 얘기하면서 그 멘트 때면은 좀 어도비가 좀 올라가는 거라고 보고 한 2-3%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5.3% 올라가고 지난주부터 해서 항공주가 좋게 나오고 있고 이미 그 예비 가입 실적을 발표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나름 또 긍정적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유지하면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여행 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시간이 되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은행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주는 오늘 골드만삭스까지 해서 대형 은행들이 보통 미국에서 6개, 7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오늘까지 해서 흔히 얘기해서 IB들 큰 은행들은 발표가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도 예상보다 넘는 7.69에서 8.25가 나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도 좀 늘어났고요. 똑같은 흐름입니다. 마진은 괜찮았는데 이자 수익은 만족이 괜찮았는데 채권이나 주식 수익은 떨어져서 이익 자체는 감소됐지만 예상보다 좋았고 예상을 못 맞춘 유일한 곳은 그런 대형은행 중에서 모건 스탠리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저는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이거는 은행 업종의 왼쪽은 2020년 이후에 S&P 500 대비 상대 강도입니다. 상대 강도 이제 뭐 상대 강도 자체를 차트로 저항을나 레벨을 걷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는 거는 저는 뭐 완벽하게 동의는 못하지만 이런 그림을 얘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때문에 공유하는데요. 이게 보면 상대 강도를 고점으로 그어갖고 이게 돌파하는 거를 이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돌파하는 거 기세인데요. 이게 1998년 때랑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98년도 상당히 어려웠던 전 세계 금융공황 시기잖아요. 닷컴 버블이 엮여 있고 막 그랬던 시기고 아시아 쪽에 어려운 금융위기였던 건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 좀 있다 지금.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건 안 사건 각자 하셔야 되겠지만 은행 업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을 어떤 거로 보셔야 되냐면 은행 이자 마진 계속 늘어나는 거 우리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건 리세션 우려.
그리고 상당히 주가 채권의 악화 때문에 그런데요. 언젠가요? 언젠가 시점에서 리세션 우려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채권이나 주식값이 조금 올라가면 상당히 회복할 수 있는 찬스는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틀 연속 보여드렸지만 시티그룹이 5%에 약간 못 미치는 배당을 준다. 여기에 이제 그런 거를 선호하는, 미국은 워낙 배당 투자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노리는 뭐 60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은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티그룹 망할 것 같다, 망하지 않을 것 같다만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런 것들이 수요를 좀 자극시키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맞을 것 같고요. 로키드 마틴은 오늘 주가 많이 회복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래는 S&P 500이고요. 이건 올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S&P 500이 이렇게 어려울 때 로키드 마틴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 물론 고점 대비 떨어졌고요. 역시 이건 이제 요때 많이 올라간 것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살아있죠. 분명히 살아있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주문했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뭐 미사일 이거 주문했으면 당연히 선불금들이라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찌 될 거냐? 그래서 순현금률이 엄청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기 쉽지 않은데 순현금이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 자사주 매입을 또 140억 달러를 늘리는 걸 발표하면서 로키드 마틴이 좀 오른 것 정도 의미가 있겠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애플이 한때 마이너스에 들어갔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블룸버그 형님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알던 내용이죠. 네. 근데 쉽게 보시면 이제 전문 업체가 하나 있어갖고요. 아이폰 14 플러스의 그 프로덕션을 약간 생산을 뭐 줄인다. 그 일부 두 군데 내부자한테 확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튼 이것 때문에 애플이 마이너스 났었고요. 장중에 이게 딱 이겁니다. 애플이 오늘 이거 5분짜리인데요. 애플이 이렇게 떨어졌었고요. 이때가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약간 흔들거렸을 때. 그래서 결국 플러스 보합까지 마감됐고요. 테슬라 이제 내일 실적 발표인데요. 근데 한숨을 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 반 설렘 반 기대하실 것도 없고 우려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요? 자동차는 다 발표되거든요. 달에 생산이나 판매, 모델별 판매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다 발표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발표되고 중국, 미국 다 발표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보다는 흔히 얘기해서 생산 변수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거. 그 테슬라는요.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소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어저께요. 실적 발표하면서 이게 더 중요할 텐데요. 연초 대비 누적으로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게 보시면 볼륨, 달러 볼륨으로 보면 12%가 늘어난 거예요. 소비가요. 달러 볼륨입니다. 달러 볼륨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3분기만 보겠습니다. 3분기요. 전체 금액 기준으로 보면 10%가 늘어났고요. 건수 기준으로 6%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 어저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똑같이 얘기하는 거가 소비가 여전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면도 있겠지만 나쁜 면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계속 소비가 6%가 트랜잭션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건수 자체가. 그래서 소비가 활발하다는 거 되겠고요. 요거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여행주가 올랐잖아요. 항공주 올라갔잖아요.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볼륨입니다. 금액. 요거는 트랜잭션입니다. 같은 기간이죠. 3분기에 여행 및 엔터 수요가 12%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가스도 4%. 이거는 금액이니까 차이 많이 나죠. 이해하시죠? 이건 건수입니다. 4%. 먹거리 6%, 리테일 2%, 서비스 4%. 리테일 이거 재미없는 거고, 리테일. 그 백화점 이런 거 재미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푸드 뭐 이런 거 크게 뭐 그냥 일정 수준 늘어나는데 여전히 여기죠, 여기. 이게 오늘 보시면 항공주가 이번 실적 시즌이 좋고 이번에 실적 시즌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 바로 이런 요인에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는, 특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꺾이지 않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방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행 관련한 이야기, 소비 관련한 지금의 추세까지 확인해봤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